안녕하세요. 은유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의 작업 환경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CC 버전 중에서도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깔려져 있는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겠죠? 시험장에서 만나는 버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환경은 살짝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CC 버전이 아닌 예전 버전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작업 환경이 CC 버전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CC 버전과 CS 버전 어떤 걸 사용해도 비슷하게 볼 수 있도록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패널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 말고 하나하나 수정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주는 홈 스크린이 있어요. 저는 굳이 그렇게 맞이해주는 인사말이 필요 없어서 홈 스크린이라고 한 친구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V 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왼쪽에 도구들 선택할 적에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툴팁이 보일 텐데요. 툴팁 중에서도 리치 툴팁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보여지게 돼요. 굳이 그림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어서 리치 툴팁도 꺼놨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가 밀리미터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글꼴이나 선의 두께값은 포인트로 주어집니다. 개체들을 어느 정도 위치 맞춰서 작업을 하시려면 가이드란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이드란의 색깔이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면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테마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문제지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것도 V체크를 저는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창을 혼자 쓸 거니까 이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어도 괜찮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100이었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그리고 해상도는 300ppi인지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결과물을 보시면 눈금자가 켜져 있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네요. 우리도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선택하고요. 룰러스 눈금자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 출력 형태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요 색깔 이외에 다른 색깔은 쓰시면 감점이니까요. 미리 뽑혀놓은 스와치 패널 중에서도 따로 시험에서 쓸 것들만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컬러 그룹이라고 그룹 단추를 누르시고요. 이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충 하나 폴더 만들었고요. 색깔을 그 안에다가 뉴 스와치라고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깔값 CMYK에 대해서 값이 언급이 없으면 0인 거고요. K 70이라고 하니까 K 값만 70이라고 OK 하시면 색상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지시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사이에 화살표를 가리키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단색이 아닌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 지정하면 되겠죠. 색상은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그라디언트 처리되어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이 친구를 나와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지정할 수 있도록 나올 거고요. K 값만 보인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두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뜰 거고요. CMYK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추가한 색상은 우리가 모아 놓은 요 그룹 안에다 넣고 싶은데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요 친구의 경우에는 위쪽에 그라디언트 기본 색상 들어가 있는 동네 보이시죠? 그쪽에다가 좀 낀가 넣어 주세요. 여기에다 모아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색상 값은 다 뽑았고요. 마술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에다가 캐릭터를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 숫자들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대충의 위치, 왼쪽은 40, 그리고 오른쪽은 60 정도 이 범위 안에서 마술사의 몸통과 얼굴 부분이 새겨지면 되겠군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뽑혀 나와요. 모자가 어느 정도에 배치될 건지 얼굴은 어느 정도 배치될 건지 가늠하셔서 대충 위치만 잡아주세요. 동그랗게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고 얼굴 색상은 뽑아놓은 거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귀의 경우에는 두 번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눈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요 눈동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걸 얼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주면 좋겠네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하면 얼굴 부분도 같이 선택되는군요. 얼굴은 빼야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선택하시면 그 부분 빠질 거고요.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반사시켜 주는 것도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죠. 리플렉트라고 하시면 어딜 기준으로 해서 얘를 반사시킬 건지 기준점을 요쯤이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점을 요길 기준으로 해서라고 잡히게 될 거예요. 반사된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눈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복사해 줬습니다. 입술의 경우에는 입을 커다랗게 그려주시고 위쪽은 굳이 필요가 없죠. 일부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요 윗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면 이렇게 입에서 혀 부분의 경우에는 요 입부분에서 혀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자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합쳐줘라, 빼줘라, 나눠줘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군요. 입과 혀 부분을 동시에 선택할 거고요. 그거를 나눠주십시오 라고 디바이드 나누게 되면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지울 거니까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부분 지워주시면 이렇게 입부분이 나오죠. 일부분 선택하셔서 색상 정하시고요. 치아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치아와 입부분 동시에 선택을 할 거고요. 디바이드로 나눌 겁니다. 조각조각 나눠졌죠?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윗부분이요 라고 해서 날리게 되면 치아가 또 분리가 됐습니다. 코 부분은
펜으로 대충 그릴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대충의 얼개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뾰족뾰족한 게 싫다라고 하면 펜툴을 꾹 눌러서 나타나는 magne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꾹꾹 당겨주시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될 거예요. 직접 선택도 이용해서 위치도 조절 가능하고 머리카락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려주세요.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죠? 알트 드래그.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죠. 모자 부분. 일부분만 수정할 때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복사할 때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나중에 그린 친구는 항상 위로 올라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렸던 거를 복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에 깔리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오거나 맨 뒤로 보내거나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좀 쓰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 모자의 띠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복사해서 뚜껑으로 얹어 줬고요. 사이에 색깔 달리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요 친구를 맨 앞으로 보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앞쪽에 보내시면 좋겠고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사이는 사각형으로 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얹어 줬고요. 이 네모 만들어 준 친구와 동그라미를 동시에 선택해서 합체를 시켜 주시면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되죠. 커다란 친구는 빼주시면 됩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빼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면 띠만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순서 정리. 옷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옷의 경우에는 요 범위까지라고 대략 위치 잡으시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툴의 경우에는 클릭 클릭 클릭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만들어 놓은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다 가능해서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아까 요 친구 이용해서 곡선화 시켰었죠. 코 부분이요.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곡선으로 휘어진 요 꼭지점을 그냥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위치 값은 셀렉션 이용해서 일부분만 수정할 건지 전체를 다 수정할 건지 옷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그릴게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보여요.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안을 만들어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알트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직접 선택 툴 이용해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드실 때에 모서리의 둥글기는 그리는 동안에 왼손에 도움 받으면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서리의 둥글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 조절할 거고요. 일부분만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손가락의 경우에는 블러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의 굵기 너무 굵은걸요. 브러쉬의 굵기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굵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손가락의 모양을 이렇게 윤곽만 잡아주세요. 손바닥이 만들어지면 색상값 지정하시면 되겠죠? 역시 카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네모나게 채워 줄 거고요. 사각형과 일립스 동그리는 그라디언트로 두 개를 합체해 놓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회색이 제일 앞쪽으로 와야 되겠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동그라미 원통 부분은 순서를 다시 맨 뒤로 빼시게 되면 이렇게 마술사만 남네요. 리본의 경우에는 가운데쯤에 점 하나가 더 있어서 뾰족해졌으면 좋겠네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가운데쯤이라고 점 찍어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당겨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점선이 들어가 있는 건 같은 간격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간격을 안쪽으로 들어갈 거면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나갈 거면 플러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그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뿐만 아니라 선의 굵기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선의 색깔은 흰색, 그리고 스트로크 선의 굵기는 1포인트. 그런데 점선으로 보이는군요.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 열어주도록 할게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 대시드를 체크를 하셔야 점선으로 만들어지겠군요. 그 간격을 얼마나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값을 정하시면 될 텐데 선이 그려지는 길이가 대시예요. 중간에 띄어가는 곳이 갭입니다. 이만큼 가고 이만큼 뛸 거다. 그리고 다시 이만큼 가고 이만큼 뛸 거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지겠죠? 길게 가고 짧게 쉴 것 같으면 대시와 갭의 값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격이 길게 가고 이만큼 짧게 쉰다 라고 했더니 느낌이 다르군요. 머리카락은 펜 툴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대강의 윤곽만 따세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요 정도 느낌이라고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은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죠.
스타트를 이용해서 별도 그려줄 거고요. 사각형을 이펙트 효과를 주면 반짝이는 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구겨줄란다. 후커앤블롯이라고 올록볼록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뾰족하게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실제로는 네모지만 이렇게 효과를 준 거기 때문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가 네모 형태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두셔도 되겠지만 살짝 길쭉하니까 얘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뽀사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타입도 들으시고 글씨 쓰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에이리얼의 볼드 11과 18 두 가지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는 결과물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손바닥을 보시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가지런한 것과 쫙 펼쳐져 있는 거 두 개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네요. 블러프러쉬 이용해서 쭉쭉 그려주도록 할게요. 손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내가 보고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사각형을 쭉 그려주시고요. 잘 보이라고 다른 색깔로 지정해 볼게요. 요 사각형만큼만 내 손바닥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과 덮어줄 사각형.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빼먹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글꼴이 좀 가늘어 보이는데 말이죠. 에이리얼의 볼드인데 제가 레귤러를 했군요. 글꼴들 잘 맞춰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 주고 들어온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으로 준비할게요. 파일에 New.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번호 붙였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폭은 160, 높이는 120.
눈금자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바로 눈금자 킬 수 있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으실 때에 개체들이 좀 많아지니까 미리 몽땅 뽑아 놓으시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우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패턴을 작업하는 색깔 미리 뽑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 말고 그룹으로 관리하겠다. 뉴 컬러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임의로 GTQ라고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스와치. 색깔 값에서 화살표를 가리키는 거는 두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값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미 있으니까 굳이 따로 뽑을 필요는 없겠네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패턴 관련된 친구들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배경으로 써먹을 회색의 경우에는 선택되는 게 좀 번잡스러우니까 오브젝트를 잠궈 놓는 게 좋겠습니다. 락을 걸게요. 토끼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토끼는 50 넘어가지 않게 요 안에서 작성을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형태가 까맣게 빛나고 하얗게 빛나고 다시 까맣게 빛나는 이런 형태로군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이 친구 슬라이더 이용해서 위치값 그리고 색깔이 더 필요하다면 콕 찍으셔서 단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깜장색이었군요. 두 친구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아무래도 합체를 해주는 게 좋겠죠. 패스파인더에서 합체. 칼질을 해서 빨강색으로 핑크빛으로 줄무늬 들어가 있는 거 처리하도록 할게요. 나이프 툴 들겠습니다. 이레이즈 지우개를 꾹 누르시면 숨어있던 칼 나올 거예요. 요 아이를 쑥 하고 지나가게 잘라주시면 색깔을 따로따로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요 라고 선택할 거고요. 나이프를 들었고요. 지나가는 선을 쑥쑥 그려주세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색깔을 칠해가면서 귀를 그려줄 수 있겠죠. 브러쉬의 크기,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핑크빛은 펜툴로 대강 그릴게요. 클릭, 클릭, 클릭.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모자들이 토끼보다는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마술봉의 끝자락도 요만큼만 노란색으로 따로 분리해 주면 되겠죠? 칼을 들어서 쌍둥. 패턴 등록을 할게요. 토끼 부분을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보입니다. 메이크 만들어 줄게 라고 하게 되면 미리 보기 형태 보이시죠? 요렇게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데 포장지에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일률적이네요. 그 모양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토끼 그렇게 하겠다라고 V체크 던 눌러주시게 되면 패턴 등록은 끝났고요.
손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손가락 모양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그리셔도 돼요. 모든 아이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하시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색깔 맞춰주시고요. 손수건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대강 그려주세요. 색깔 칠해서 메꿔주시고요. 지우개 이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살짝 지워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영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칼질을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손수건에 앞쪽으로 손가락이 지나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깔렸네요. 이 친구들은 전체를 다 같이 앞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이렇게 또 검지도 앞으로 오는군요. 검지는 뒤에 깔리고 엄지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선택하시고 역시 나이프, 칼로 엄지 부분만 쌍둥 잘라주세요. 엄지만 따로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앞으로 오십시오. 브링 투 프론트. 메꿔주는 사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일립스는 합체시켜 줄 겁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칠 거고요. 요 아이가 제일 위쪽에 있을 겁니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얘는 그라디언트가 토끼의 모자 부분하고 비슷하죠. 다시 색깔 뽑을 필요 없이 이 친구는 요 색깔과 똑같아요 라고 스포이드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얘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쟤랑 같아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전에 썼던 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손가락과 손수건을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프린트 프론트 티켓을 만들어 볼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할까요? 색상을 다 뽑았으니 티켓의 바깥쪽 아웃라인을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커다랗게 만들도록 하죠. 이 친구 동그랗게 구멍이 뽕 빠져야 되니까 두 개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뿅 하고 빠지는 거 보이시죠?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노란색 필요하군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메뉴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스를 같은 간격으로 줄여주는 옵셋 패스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유추하시면 되겠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그 크기나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안쪽에 있는 점선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 얼마만큼 줄 건지는 역시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선에 대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색깔과 두께 값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맞춰주셔야겠죠? 지나가는 선을 라인을 하나 만드셔서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 그러면 왼쪽 아래, 오른쪽 위 두 개의 객체로 분리가 되고요. 일부분 선택해서 지정된 색깔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방향 뒤집어 주시고요. 색깔 바꿔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반복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D, D.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한 입씩 베어 먹은 거를 표현해야 되겠군요. 동글라미 이용하셔서 색깔을 임의의 색깔로 바꿔보자면 요만큼을 베어 물어야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밑에 깔려있는 사각형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개체가 맨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노란색의 티켓 무늬가 안 보이는군요.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제 보이죠? 자, 이 친구는 요만큼만 따로 잘라다가 따로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집어넣게 분리하도록 할게요.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선과 함께 얘를 분리하도록 하죠. 그룹을 풀겠습니다. 언그룹 맨 뒤로 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만 따로 분리된 거 확인이 되시나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안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안쪽으로 들어간 거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OK 단추를 누르셔서 그 친구에 대한 선 맞춰주셔야겠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옮겨줄게요. 동글동글 구슬로 또 빼줘야 되겠군요. 손이 많이 가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놓을 거고요. 이 친구와 저 친구 사이에 동글동글 구슬은 일일이 그려주기 귀찮으니까 블렌딩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 요 동그라미와 저 동그라미요 라고 선택하면 가운데에 동글동글 채워줄 거예요.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옵션 더블 클릭하시면 열리죠.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로 동글동글 구슬 챙겨줄 건지 개수는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동글동글들이 실제 존재하는 아이가 돼요. 그만큼을 파내면 되는 거죠. 초록색의 티켓과 빨강색의 굿을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게 보입니다.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손 모양을 이 위에다가 얹어줄 거고요. 삐져나간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라고 했으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이 친구들이라고 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복사할 거예요. 알트 드래그.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갖다 놓을 거고요.
이렇게 손들 삐져나간 부분들은 티켓만큼 자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 줄게요. 녹색 부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그걸 살포시 똑같은 위치에다가 얹어 주시고요. 그 친구들을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 정리된 거 표현이 완성됐네요. 노란색 부분도 선들을 쭉쭉쭉 갈라서 잘라줘야 되겠군요. 라인을 그릴 거고요. 선택하기 편하게 나머지들은 좀 잠가 놓고 이 친구 노란색에 그 친구만 살려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만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다 잠겨 있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각도를 10도 정도로 카피. 컨트롤 DDDD 하면 반복이 되죠.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조각조각 난 거 확인되시죠? 이 부분만 선택해서 색깔들 한 칸 건너 하나씩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순서를 여기에 지나갔던 녹색의 선보다는 뒤로 갈 수 있도록 단축키를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뒤로 가라, 네모가로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원하는 순서가 나타날 때까지 쭉 기다리시면 되겠죠? show라고 하는 글자를 브러쉬 이용해서 동그랗게 강조해 줬네요. 페인트 브러쉬 들으셔서 쭉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그 브러쉬로 그린 선에 대해서는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차콜 페더라고 하는 거 찾아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치르르 한 친구, 요 친구랑 비슷한데 요 아이는 이름이 차콜 페더라고 바로 뜨는군요. 색깔값만 맞춰주도록 할까요? 색상값, 두께값도 스트로크가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글동글 점선처럼 보이는 친구 또 동그라미 양쪽 끝단 2개 만드셔서 블렌드로 쭉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고 알트 드래그해서 끝자락도 만들었고 블렌드 도구 이용하셔서 처음은 여기고요. 끝나는 건 저기입니다. 라고 하면 동글동글 채워줄 텐데요. 그 친구들 너무 꼼꼼하게 붙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단계를 일하고 스텝 정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릴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이펙트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했네요. 전체의 오브젝트에다가 그림자를 줄게요. 잠궈져 있는 친구들 풀어주십시오. 오브젝트 언락 올이라고 하면 잠겼던 친구들이 다 풀릴 거고요. 싹 다 잡아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가이드는 지우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선물 패키지로 오겠습니다.
선물 상자는 대략 요 안에다가 제작하면 되겠네요. 사각형을 그려서 대략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색상을 뽑도록 하죠. 일부분을 선택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앵글 값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방향, 안쪽에 음영이진 부분은 선을 하나 그려서 구분을 해주세요. 요 빨강이와 지나가는 선 두 개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분리가 되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색상, 그라디언트,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나왔네요. 패턴으로 덮어줄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요 아이는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했던 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등록했던 토끼 패턴을 찾으시고요. 그 토끼 패턴이 너무 크게 들어가고 있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크기를 줄일 건지 늘릴 건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로 보면 이렇게 패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들고 있네요.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빼주세요. 육각형도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위아래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디바이드 나눠줬고요. 일부분만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색깔이 조금 더 짙은 아이로 넣어줬죠.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고요. 거기에 패턴으로 씌워주시고 같은 위치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도 뒤집어져 있죠? 로테이트 툴도 더블 클릭하셔서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요렇게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브러쉬에서 비슷한 아이를 찾아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브러쉬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일 거고요. 아티스틱 중에서 캘리그래픽이라고 해서 글자의 굵기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아이 선택하셔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굵기 조절했고요. 이 정도 느낌일까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를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expand appearance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보일 겁니다. 중간중간에 잔상이 보여서 지저분하니까요. 패스, 파인더, 합체라고 하게 되면 일단 펜툴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색깔을 띄지 주시면 되겠죠. 칼질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놨고요. 어두워 보여야 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을 주시면 되겠네요.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 두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대로 뒤집어 줄까요?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제작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감춰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파일의 이름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저장.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10에 297 A4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파일을 new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맞춰 주세요. 눈금자를 켜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놨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뿌려주는 문제가 있지요. 심볼을 먼저 제작을 해서 이 친구 등록을 심볼 패널에다가 해두도록 할게요. 색깔을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 거고요. GTQ 색상을 뽑았으니 일단 임의로 크기를 키워서 만들고 나중에 심볼에서 좀 줄여주면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그리실 때에 모퉁이가 둥글기 어느 정도 둥글 건지는 그리면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보면서 작용하시면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 이렇게 변형되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모양 만들어지면 멈추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같은 간격으로 패스를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패스의 옵셋 패스. 안쪽으로 줄어들 건지 바깥으로 넓어질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프리뷰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다면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 체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마다 이렇게 안내선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맞춰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선들을 분할해 주세요. 선택을 해제하시고 선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윗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잘 만들었으면 아랫동네는 그대로 반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요게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키겠습니다.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콩. 좌우로가 아니라 위아래니까 호리젠탈 방향으로 프리뷰 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카피. 이 모든 아웃라인에 색깔만 채워주시면 되겠죠. 쉐입 빌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쉐입 빌더 이용해서 합쳐주고 싶은 부분들 요만큼을 이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합체되는 거 보이시나요? 각각 하나씩 선택하셔서 색깔들 정하세요. 안쪽에 선들이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잡아서 선은 없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뒤쪽에 빠져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방향을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이 두 아이 몽땅 다 심볼 패널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질질질 끌고 가서 심볼 등록 오케이 하시게 되면 심볼 등록이 될 텐데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까지 넣어주고 가는 게 좋겠네요. 카드. 심볼 등록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버리도록 할게요. 배경을 넣어줄 건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메쉬 툴 이용해서 색상 지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 색상, 짙은 색과 옅은 색의 파란색으로 배경을 넣도록 할게요.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210에 250짜리 렉탱글 사각형을 만들 때에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를 바로 넣으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210에 250이라고 만들어줬고요. 채워주는 색상은 지시된 대로 색상값을 C100에 M90, Y50 전체적으로 짙은 색깔이죠. 중간중간 밝은 부분이 보여요. 여기, 저기는 C에 50짜리 밝은 파랑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쯤이 밝아요 라고 클릭, 색상값을 C에 50, 이쯤도 밝아요 라고 클릭하시면 이미 밝은 색깔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군요. 메쉬 툴로 만든 이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 거고요. 바닥에 배경 색깔을 넣도록 하죠. 색상 뽑겠습니다. 커튼을 제작할 텐데요. 위쪽에 있는 커튼, 아래쪽에 있는 커튼 하나씩 만들어서 성둥성둥 잘라서 층을 내주면 되겠죠. 펜도구,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쌍둥 잘라주세요. 반대쪽은 그대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어딜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건지 화면의 중앙 부분 Alt 클릭하시게 되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반사시킬 거다. 버티컬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브러쉬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뿌려져 있군요. 브러쉬가 지나갈 부분 붓을 들으시고요. 페인트 브러쉬 대강 요 정도로 그릴게요.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방울이 바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책꽂이 보이시죠? 라이브러리를 뿅 찍으시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창을 일단 띄우세요. 아래쪽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며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물방울 뽀글뽀글 파란색의 버블 선택했고요. 브러쉬에 대해서 그 친구의 두께값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에서 2포인트입니다. 라고 좀 더 두껍게 그려졌군요. 부드럽게 블렌드를 이용해서 선들을 엮어주도록 할게요. 블렌드에 대해서도 색깔값 두 가지, 선의 두께값도 지워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16가닥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선을 그려주시고 그 선의 두께값이나 색깔 맞춰주셔라. 그리고 사이사이는 16단계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대강의 윤곽을 클릭해서 따시고요. 곡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당겨주시면 곡선. 위치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옮겨주실 수 있어요. 색상값 지금은 하얀색을 그렸습니다. CMYK 몽땅 다 0. 두께값 흰색의 경우에는 1포인트. 같은 방식으로 핑크색의 선도 그려주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곡선화 시켜주세요. 위치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조절. 선의 색깔과 두께값 맞춰주세요. 블렌드 도구를 이용해서 얘부터 쟤까지라고 정확하게 가리키셔야 해요. 갖다 대시면 별 표시 보이시죠? 정확히 갖다 대시면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시작과 끝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 단계를 지정할 수 있고요. 16단계입니다. 라고 지정된 대로 맞춰줬어요. 심볼들을 이용해서 뿌려주겠습니다. 심볼을 보시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군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어떤 심볼이요? 내가 만든 카드 심볼이요. 여기다가 뿌리겠다라고 클릭, 클릭, 클릭. 위치를 대강 잡으세요. 혹시라도 개수가 많이 만들어졌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콕콕콕 찍으시면 개수가 줄어듭니다. 심볼 스프레이를 꾹 누르고 계시면 짝꿍들이 보이시죠? 쉬프터는 이동, 사이저는 크기, 스피너는 방향, 스테이너는 염색을 해주는 친구고요. 스크리너 투명도를 조절하는 애요. 매번마다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꺼내놓도록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도구를 꺼내놓고 얘기할게요. 쉬프터 이용해서 이리 오시오라고 밀어줄 수 있고요. 사이저 이용해서 크기 누를 때마다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Alt 누르고 콕콕콕 찍으면 작아지죠. 방향은 스피너 이용해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얹어주도록 할까요? 스테이너 이용하시게 되면 염색을 해줄 수 있어요. 살짝 보랏기가 있고요. 살짝 노란기가 있지요. 물감을 찍겠습니다. 필 컬러를 보랏빛을 띠게 해줄 거예요. 보라색. 콩 찍으면 이렇게 보라색이 살짝 묻죠. 노란색으로 그러면 노란색으로 콕콕콕 찍어줄 때마다 노란빛으로 물듭니다. 뒤쪽에 커튼이 비쳐 보인다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 찍을 때마다 투명해지는 게 보이고요. 너무 많이 투명하군요. Alt 눌러서 다시 나타나게 해줄 수도 있죠. 나머지 스페이드 병정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오브젝트들을 좀 잠궈 놓고 간섭받지 않게 그리도록 할게요.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줄 거고요. 스페이드 병정 만들기 위한 색상 뽑겠습니다. 병정의 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을 8조각을 내서 색깔 알록달록하게 넣어 주시고요. 살짝 찌그러졌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납작하게 밟아주면 되겠군요. 일단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줄 거고 선을 중앙 가로지르게 쭉 그려줄 거예요. 두 개를 중심을 잘 맞춰서 가운데 정렬 맞춰줬다면 지나가는 선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따당 누르시게 되면 각도 정할 수 있어요. 45도 각도로 카피 컨트롤 DD 하게 되면 8등분으로 나눌 준비가 끝났죠. 몽땅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더로 나누면 이렇게 8조각으로 나뉩니다. 일부분을 선택해서 색깔 한 칸 건너 하나씩 빨갛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채우는 색깔 몽땅 다 선은 없죠? 스트로크는 없음. 너무 동그랗죠? 납작하게 눌러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옆면을 만들기 위해서 요 옆면 채워줄 사각형 색깔을 일단 임의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방금 했었던 동그라미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똑같은 아이가 만들어지죠. 요 친구하고 그 옆면 띠하고를 합체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뚜껑 부분을 어레인지 맨 앞으로 보내시면 완성이 되겠죠. 요 아이도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값. 선에 대해서 점선을 주실 때는 스트로크의 옵션 열으셔서 대시드 라인. 글꼴에 대해서 어떤 글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장 비슷한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손의 경우에는 블러 브러쉬 이용하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 있죠. 물방울 브러쉬 들으시고요. 브러쉬의 굵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굵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가락은 브러쉬가 더 가늘어야 되겠죠? 하트 병사의 경우에는 이펙트를 줬네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림자를 주세요. 카드 병사의 경우에는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병사를 몽땅 다 선택해서 그냥 이대로 그림자 주면 조각조각 따로따로 그림자가 져요. 몽땅 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한 덩어리 묶어주시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질 겁니다. 오케이. 그라디언트가 동글동글 들어갔을 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퍼질 건지도 슬라이더 이용해서 왔다 갔다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글자들을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죠. 카드 트릭에 대해서는 엔벨롭 디스토트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엔벨롭 디스토트 보일 거예요. 한글도 역시 엔벨롭 디스토트 꾸겨주시면 되겠죠. 그리는 건 다 그렸고요. 레이어의 순서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가놨던 오브젝트들은 몽땅 다 언락 올 풀어주시고요. 카드 심볼들은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이 사이즈로 맞춰서 삐져나간 부분들은 다 잘라주기 위해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렉탱글 툴.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니까 우리의 용지 사이즈 210에 297과 똑같은 사이즈의 사각형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이 들어 있어야 그 색깔 들어간 부분만큼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몽땅 다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해결이겠네요. 갈수록 디자인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